자, 이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 크기별 재원의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원 넣어줘, 재원. 자, 재원. 재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선박에 대한, 선박의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원의 구분. 이걸 좀 우리가 오늘 내용을 좀 공부를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이 진도 나가면 여러분 또 기말고사 범위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또 진도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뭐 농담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이 안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크루즈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쌓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선박명. 자, 재원. 재원 중에 선박명. 선박명은 뭐, 여러분 다 알죠? 제가 탔던 크루즈는 레전드 오브 더 시즈. 예, 로얄 캐리비안 회사. 선사는 아닙니다. 선박명입니다. 선박명. 선사는 회사 이름 말하고, 그 회사에서 어떤 크루즈를 탔느냐, 선박명. 그 다음에 또 보여줄 내가 탔던 스타 크루즈가 무슨 선박명을 탔댔습니까? 내가 제미니호. 자, 어쨌든 여기에 뭐 예를 들은 선박명들이 쭉 있네요. 이 예를 든 거는 중요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재원의 구분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급 보이죠? 등급. 예, 등급은 공식적으로 크루즈에 대한 등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통 그 등급을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스타 별로 등급을 정해 놓죠. 그래서 뭐 5성급, 4성급 이런 말을 하는데 크루즈를 뭐 지금 별로 표시해놓은 임의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 책을 만든 저자가 임의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크루즈는 5성급 크루즈다, 4성급 크루즈다 이런 표현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워낙 크루즈의 그 수준을 구분하는 요소가 다양해서 정확하게 등급을 좀 매기가 애매합니다. 반드시 크루즈 톤수가 크다 해서 또 등급이 높은 건 아니다고 했죠. 어쨌든 총톤수, 예, 총톤수 나오네요. 총톤수 당연히 크루즈 재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조선사는 뭡니까, 여러분? 예. 자, 크루즈를 만드는 회사 이름입니다. 예. 그렇게 크루즈를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회사하고 조선사, 만들 조자에 배선자, 크루즈를 만든 회사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에서 크루즈를 하나 운영한다 치면은 삼성 자체에서 삼성 조선소 있죠. 조선소 자체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은 따로 뭐 신라호텔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삼성 크루즈 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하고 운영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돈이 2천억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크루즈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크루즈를 절대 못 만들죠. 다른 회사에다가 조선소에다가 부탁을 하면 조선사에다가 자 2천억짜리 크루즈 하나 한 7만 톤급 2천억짜리 크루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조선사에서 수주를 받았어. 오다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 갖고 저한테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제가 2천억 주고 크루즈를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저 시험에 팩트 체크 문제 많이 나온댔죠. OX라는 얘기죠. 다음 중 설명이 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온댔죠. 자, 팩트 체크 문제 한번 또 예상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이 운영하는 가장 큰 크루즈는 어느 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조선회사? 여기 보면 지금 뭐 독일, 핀란드, 프랑스
주로 크루즈 만드는 그 조선사는 대부분 다 유럽에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과 자본과 기반 시설을 가지고 크루즈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독일, 핀란드 있죠. 그 외에 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영국, 하여튼 그 유럽 쪽에 크루즈 회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루즈를 많이 만드는 회사를, 조선사를, 유명한 조선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독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프랑스도 물론,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질문,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는 어느 나라 조선회사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회사입니다, 여러분. 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은 바로 불러드릴 테니까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어디겠습니까? 모르겠죠? 자, S로 시작합니다. S. 자, 어디겠습니까? 어디 SAM, SUNG, 삼성? 아닙니다. STX. STX라는 그룹 압니까, 혹시? STX라는 그룹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STX가 원래는 무슨 회사인 줄 아십니까? 쌍용 좋습니다. 쌍용. 쌍시옷 할 때 우리 그 쌍 알죠? 쌀 할 때 쌀. 내가 지금 상시옷 발음이 안 돼갖고 미안합니다. 쌍용 조선사였습니다. 예. 그 쌍용 조선사에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크루즈는 아니고 일반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쌍용 조선사가 잘 나가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덩치를 키워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STX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그 배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 합니까? 재벌들의 전형적인 방법, 문어발 확장이라 들어봤죠? 문어발 확장. 문어발처럼 엉금엉금해갖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M&A, 인수합병. 그래서 뭐 금융회사도 인수하고 일반 뭐 제조회사도 인수하고 다른 각종 뭐 회사를 막 인수해갖고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수하는 회사 중에 어떤 걸 인수했느냐 하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유럽에 있던 유능한 조선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독일, 핀란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있는 회사, 핀란드에 있는 조선사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조선사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STX 지사, STX 유럽 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본사가 어디입니까? 본사가 한국입니다.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우리 한국입니다. STX니까. 우리 STX가 유럽의 조선사를 인수했으니까 그 회사는 한국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죠. 그래서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럽에서 만들었지만은 그 회사가 STX 유럽 지사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 회사냐 하면은 한국이고 어느 회사냐 이러면 STX 유럽 지사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냐 이러면은 한국에서는 절대 못 만듭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반 시설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고 크루즈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크루즈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뭐 일반 범선 있죠. 상선이나 범선 무슨 그런 배는 많이 만들어도 크루즈를 못 만듭니다. 아직 여러 가지 아직 기술이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이 크루즈 하나 만들면 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직 만들 기술이 안 돼갖고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빨리 그 기술을 쌓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크루즈를 만드는 시대가 와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유럽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가 유럽인데 어느 회사냐? STX라는 얘기죠. 그 STX 어느 나라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 STX가 옛날에는 신입사원 들어오죠.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크루즈를 태워갖고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됐습니다. 자기는 우리는 크루즈를 대표한다. 그래가지고 크루즈를 태워가면서 크루즈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STX 그룹 CF에도 보면 크루즈가 팍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누가 만들었느냐? STX 대한민국 하면서 그런 CF도 있었습니다. 자, 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STX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의 그 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융회사 뭐 일반 관광회사 뭐 일반 제조회사 뭐 이렇게 막 인수를 욕심내갖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어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부도 났습니다. 부도.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부도가 나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직원들 그만두고 구조조정하고 회장은 또 잡히 들어가고 왜 잡혔느냐? 너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예, 지 마음대로 회사를 자기 개인 회사처럼 막 함부로. 그러다가 회사는 교도소 가고 직원들 월급 못 받고 쫓겨나고 또 이 STX 그룹 자체가 또 흔들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부랴부랴 우리나라에서 또 공적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또 STX를 겨우겨우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유럽에서 만들었던 그 조선사 있죠. 유럽에서 크루즈 만드는 조선사들, 그런 조선사들 지금 다 팔았거나 팔고 있는 중입니다. 예, 팔았던 지금 돈이 없어갖고 파는 회사도 있고 아직 안 팔려갖고 계속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회사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그래 여러분들도 욕심내지 맙시다. 예? 그냥 크루즈 그것만 집중해갖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됐는데 이런저런 회사 계속 인수해갖고 욕심을 내갖고 자기가 막 5대 재벌 안에 들려고 회장이 욕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조비용. 자, 이야기했죠. 저번에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까? 근조비용.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근조비용 얼마로 했습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근조비용 세계에서 가장 큰 근조비용 얼마냐 하면은 약 2장이다 이랬습니다. 2장. 2장이라고 수업시간 옛날에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 지난 학기에 작년에 그랬더만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는 2장 정도 듭니다 했더만 어떤 학생이 야 2억입니까? 2억 교수님 2억이네요 이러더라고. 어떤 여학생이더라고. 2억이랍니다. 하하하 2억 2장이라고 2억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 2장 2억 같으면 내 당장 사지. 내 당장 사갖고 막 여러분들 다 태우고 에? 거기 다 침투시키고 공짜로 태우고 놀러 다니죠. 세계 일주를 하지. 2억이 아니고 예? 그 상상이 조금 부족하죠. 상상력이. 2억이 아니고 20억이냐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냐 200억도 아니고 2천억이냐 2천억도 아니고 무려 2조 가까이 됩니다. 2조. 야 대단하죠. 예. 어쨌든 건조 비용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운항 개시년도 재원의 하나에 해당하고 선적 우리 수업했죠. 어느 나라에 그 배를 등록을 시킬 것이냐. 배의 국적을 말합니다. 우리 호적 있죠. 호적처럼 배의 국적을 말하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바하마, 파나마 많죠.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바하마, 마마 노래도 있듯이 바하마, 파나마도 상당히 그 크루즈를 많이 등록하는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길이, 폭.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친 거 헐수 보입니까? 헐수. 자, 글자 잘 보입니까? 홀수가 아닙니다. 홀수 짝수가 아니고 헐리다 할 때 헐수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5.15m, 7.8m, 7.9m, 9.9m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배 있죠? 배가 바다에 딱 떠 있다 생각합시다. 배가 바다에 딱 떠 있으면, 배하고, 배의 그 표면 있죠? 표면하고 바닷물 있죠? 바닷물.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배가 바다에 잠겨 있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밑에 길이 있죠? 최종 배 밑바닥 말입니다. 그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예. 헐수를 해서 무슨 물인가 싶을 생각하지만 물은 아니고 길을 말합니다. 길이. 그래서 배의 표면, 배의 그
그 바닷물하고 찰랑찰랑거리면서 부딪히는 표면하고 밑으로 쭉 내려서 배 밑바닥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그게 헐수랍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은 톤수가 무거울수록 헐수가 길다 짧다. 예, 길죠. 당연히 지금 맨 오른쪽 초대형 선박에 15만 톤급 헐수는 몇 미터입니까? 9.95m죠. 예. 그리고 제일 그 소형 선박 9,975톤의 헐수는 5.15m. 예, 그래서 당연히 배가 무거울수록 길이가 푹 바다에 푹 꺼지니까 길이가 길다. 그것도 헐수고. 아, 잠깐만요. 흔들려서 미안합니다. 자, 시간 다 되니까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영역류 청수 있고, 보통 23만 톤 있죠? 가장 세계에서 큰 23만 톤 청수는 한 25층쯤 됩니다. 예, 25층. 자, 여기에 성무원수. 자, 성무원수하고 성선 인원수. 성선 인원이 뭡니까? 고객을 말하죠. 성선 고객.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성무원 대 고객, 고객 대 성무원 비율. 보통,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소형 선박에 성무원 수가 150명이고 승객이 200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고급, 크루즈라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뭐 몇 대 몇입니까? 1.5대 1입니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고급 크루즈입니다. 그만큼 승무원들이 많아갖고 승객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중 크루즈는 몇 대 몇이랬습니까? 예, 3대 1. 3대 1이죠. 자, 그 다음에 총 객실수. 객실수도, 재원에 해당하고, 엘리베이터 수. 이렇게 재원에 해당합니다.